다시 이제 십성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제 관성을 가지고 공부할 차례예요. 자,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관자가 일단 들어갔으니까 좀 겁이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뭐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그렇죠? 대한민국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관에게 있어요.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공무원이 절대 갑이잖아. 어쨌든 자, 우스갯얘기고, 관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편관, 하나는 정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들 배우셨어. 이 편자와 정자의 그 차이에 대해서, 그렇죠?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당히 어떤 그 편향되고, 그 다음에 어떤 힘의 어떤 진취적 방향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그리고 합리적이고 안정지향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오행으로 본다면 목화의 기운이라고 한다면, 정은 저게 금수의 수행의 영역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편을 놓는 사람들은 어느 쪽이든 간에 굉장히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추진하는 바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정을 놓게 되면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으로 다소 소극적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관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관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저런 특징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정지향적인, 그리고 우리가 지시한다라든가, 그렇죠? 어떤 원칙이라든가 어떤 의리 막 이런 것을 나타낸다든가, 또 하나의 직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적 측면에서 바른 생활, 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의 의미가 있고 간섭의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을 놓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나를 한편으로는 구속하고, 그렇죠?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대단히 강하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벌써 여명의 입장에선 관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구나, 또는 배우자 또는 이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을 놓게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칙적인 어떤, 그리고 바른 생활의 어떤 표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없겠구나, 그 다음 대단히 보수적이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첫 시간으로서 우리는 편관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보시겠는데, 이 교과서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편관을 놓게 되면은, 편관이 좋다 나쁘다, 정관이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사길신과 사흉신을 배우셨어요, 그렇죠? 사길신은 재관이식을 우리가 얘기하는 반면에, 사흉신은 살, 상, 거표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편관의 영역 이렇게 배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편관은 과연 진짜 나쁠 것인가? 편관은 진짜 우리가 사흉신에서 얘기하듯이 나쁜 영역이고 쓰잘데기 없는 흉신일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을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관이 유용성 여부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가 청기하다, 균형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이 관조차도 멋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편관이라 해서 이 사흉신의 앞글자만 보고선 편관은 나쁜 것이에요,
흉이에요 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좋고 나쁨을 보듬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적 측면에서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른 어떤 직업의 안정성과 이런 바른 생활을 의미할 것인가? 그렇지도 않더라. 왜? 정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나요? 편으로 갑니다. 여러분, 정관이 많다고 하는 것은요, 편관이 많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편관이 많은 것도 우리가 관살이 혼잡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관이 많은 것도 그에 못지 않더라. 그래서 사주팔자에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어느 쪽이든 중증하더라. 즉 많더라. 편관이 많든 정관이 많든 아니면 편관과 정편관이 섞여 있더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혼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편관이 혼잡된 사주치고 일생이 고단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왜?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안정적 직업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안정적 직업이 한쪽으로 치우침을 의미하고, 또 정관이 편관과 같이 섞여 있으면 어느 쪽도 하나를 반듯하게 취할 수 없는 직업의 이동성. 다시 얘기해서 직업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거의 이동도 맞물려 가지고 직주의 이동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움직임이 많은 사주로구나, 직업이 대단히 많을 수 있겠구나, 대단히 활동적이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십성을 봤을 때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관점이 처음이 뭐였죠? 육친의 관점이 있고, 두 번째가 심리적 관점, 세 번째가 사회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명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의미하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의미하더라.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목화 토금수를 놓고서 보면은 내가 생하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하는 것은 물론 화지만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하니까. 자식이 또 이렇게 생하는 것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토라고 얘기한다면 이 관계는 할머니와, 그렇죠, 손주의 관계예요. 그렇죠? 내가 생하는 나의 자식이니까.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생하는 이 금이라고 한다면 또 토이 또 자식이 될 수 있겠지만,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화가 극하는 것은 또 금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아버지를 특히 극하더라. 부인의 입장에서는 금이 나를 극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남명의 입장에서는 극하는 대상이 자식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의 성격을 쭉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지시하고 원칙적이고 간섭하고 구속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심리를 갖고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주 심리 자체가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요. 이러한 어떤 심리를 대단히 많이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여러분, 편관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혹시 여러분 그 우울증, 조울증 이래서 우리가 강박관념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게 관성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강박관념이 대단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치는 사람들 치고서 사실은 날카롭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성공을 의미하고요, 직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수를 의미하고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명심이 대단히 강해요. 왜? 대단히 그래서 권위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돈 벌고 지위가 높아져서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 주장이 높은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편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은 편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칠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의 의미가 있는데,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금목상장으로서 나를 치는, 그렇죠, 죽이는, 여명의 입장에서 나를 다치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살이에요. 그렇지만 남편이 입장에서는 반드시 부인을 극하게 돼 있지만 그 크기가 문제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명의 목의 크기가 이만해. 근데 관성의 크기가 요만해. 칠 수 있나요? 못 치지요. 그럼 거꾸로 남명의 입장에서는 여명에 순종하는 어떤 입장이 돼버리잖아. 크기로 비었어. 그쵸?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금의 기운이 이만한데 목의 기운이 요만해. 강하게 쳐버리죠. 이랬을 때는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한 경우에 목의 기운의 입장에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건강이 나빠진다, 또는 아주 신경쇠약에 걸린다, 어떤 강박관념 조울증에 걸린다, 또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비행의 현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요. 이랬을 때 우리는 상호 어떤 유기적 관계 속에서 힘의 크기를 가지고선 기륭을 논해야지, 반드시 금이 꼭 편관이 작용하니까 그 상대의 그걸 당하는 상대는 반드시 나쁠 것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렇듯이 편관도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대단히 길한 의미로다가 사용할 수 있더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주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편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칠살이라고 얘기를 해. 이걸 우리가 용어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칠살은 아주 좀 나쁜 의미에서 쓰여지고 편관은 괜찮은 의미에 쓰여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놈이 그놈이야 사실은. 자, 보시자고요. 어떤 사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임수라고 하는 어떤 일간이 있는데, 일단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은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극하는데, 나를 극하지만은 음량이 어떻든가요? 음량이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임수가 있어요.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렇게 임술이라고 이런 사주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극하잖아. 이렇게 나를 극하는데 위에 양의 수와 아래 보니까 양의 토가 수를 극하는 양이 같은 양량의 구조. 물론 또 우리가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개미라고 보더라도 이것은 음과 음의 영역이지만은 나를 극하는 녀석들. 그런데 나를 극하는데 이렇게 양양 다시 얘기해서 음양이 같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편관이 됐던 칠살이 됐던 나를 극하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편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편관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칠살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편관인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 식신이 있을 때는 우리가 편관이라 그러고, 사주 원국에 식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칠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우리가 공부를 조금 넓혀보면, 비식재 관인이 이렇게 있죠. 자, 관성이 나야 나. 비겁을 주어로 놨을 때 관성이 나를 극하죠. 이렇게, 그렇죠? 관성이 나를 극할 때 관성의 힘을, 극설하는 힘을 좀 설기시키거나 힘을 뺄 수가 있는 십성은 식상이 있죠. 그렇죠? 식상이 관성을 극설하게 되면은 나를 치는 관성의 힘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상관이 있냐 식상도, 요 식상도 보니까 식신이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쪽이든 간에 우리는 식신은 편관을 극설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식신이 제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식신이 제살하더라. 식신은 살의 기운을 제압하더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관도 그렇습니다만 식신이 사주팔자에 있다라고 한다면 편관은 대단히 좋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신이 없어, 상관도 없고 이랬을 때 칠살은 무지막지하게 나를 극하는 흉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명이 이런 여명이 있어요. 을류라고 하는 여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하여튼 아주 그냥 아주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하여튼 자기 원칙 소진소 강하면서 반듯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편관이 이렇게 작용을 하지요. 그렇죠? 이렇게 나를 극하는 편관 음에 전형적인 편관이 돼 있습니다만 보시자고요. 을류의 이 유금의 지장간은 보니까 경금하고 신금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을목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나를 극하는 이런 입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지에 관성을 깔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 관성은 심적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자율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목, 화, 토, 금수, 오행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비식재, 관인에서 목은 보니까 본능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능계라고 얘기를 했고 화는 감성계라고 얘기를 했고 토는 수렴계요. 그 다음에 금은 자율계, 그 다음에 수는 사고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금의 영역은 자율계, 관성은 한마디로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보수성이고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이죠. 그렇죠? 남편이 나를 밑에서 극을 하는데 어쨌든 육체로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강박관념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반듯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남편이 관성으로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어떤 남자들하고 인연하냐면요 관성의 기운이 강한 남자하고 인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관성의 기운이 강하다고 한다면은 나를 치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은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좀 흉포한 남자들, 매정한 남자들, 무정한 남자들하고 만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업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나의 직업을 금의 직업, 그러니까 이런 관의 직업, 다시 얘기해서 쇠를 만진다, 무슨 간호사, 의사 뭐 이렇게 아니면 칼을 만진다, 총을 만진다 이런 직업으로 다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 여명은 전혀 관의 어떠한 그러한 어떤 흉화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어떻게 보시냐면 운에서 신금의 운이 들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쵸? 이랬을 때 사방에서 내가 놓은 관성의 기운 그리고 운에서 편관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을목은 어떤 형국이 될까요? 무지막지하게 잘려나가는 그런 형상이 되죠. 이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답니다. 여러분 혹시 TV 가끔 보시다 보면 뭐 신내림을 받는다? 무당 무업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왜 이유 없이. 근데 그 이유가 그래. 왜 왔느냐 그러면 이유 없이 몇 년간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도 낫질 않아요. 갔더니 신내림을 받으라고 그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대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몇 년이에요? 기본이 10년이잖아. 10년간 못 벗어나.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연으로 들어왔어. 1년의 해결이잖아. 요게 1년이면 그 전년은 경년이었겠죠. 2년간 해결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1, 2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학을 배우시면은 이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약은
명리를 이해하면서 아름답게 따뜻하게 우리가 대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이해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무조건 병원 다니면서 정신병자 취급하잖아요. 근데 안 되면 어디 데려가? 구타로 가잖아. 다 시간이 지나야 낫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치는데 가령 이 사람의 사주에 이렇게 돼 있어 보니까 나의 식신은 뭐예요? 정화지요. 이렇게, 그쵸? 정화로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보시자고요. 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 나와도 되고 저쪽에 나와도 됩니다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정화가 식신이 편관을 쳐버리죠. 이렇게,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식신재살 이렇게 얘기한 거나, 한편으로서는 정화의 운이 들어올 수도 있죠. 행운에서. 그러면 이 기운이 이걸 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지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을류일주들이 머리가 아프거나 치아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거나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화의 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식신이 어떻게 한다고? 편관의 살을 제살해버리죠. 이랬을 때 우리 이것을 편관의 제살당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신재살의 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관은 한편으로는 보면은 나에게 어떤 구조로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반드시 편관이 나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편관을 보고 있습니다만,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요, 편관은 나를 극하지 않습니까? 그쵸? 나를 극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신강해야 돼.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나를 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신약무에 놓인 이렇게 편관의 어떤 사주팔자들 대단히 아주 민감하고 조열하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하죠. 그런데 사주팔자를 보니까 이 사람의 사주팔자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어딘가에 보니까 유금이 또 하나 있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청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균형이 잡혀다 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편관이 중증하죠. 중증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말해서 지장간까지 다 동태를 살펴서 관살이 혼잡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편관이 너무 중증해.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제명에 살 수가 없어. 너무 강한 편관이 쳐버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어떤 여기에 수의 영역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자고요. 수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해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때요? 자기가 굉장히 신강명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그렇죠? 이랬을 때 물론 물은 차갑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은 자기 기운대로다가 금을 쉽게 말해서 뭐 금의 기운을 우리가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들어오지만, 만약에 이렇지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유금이 들어와 있다, 내지는 어떤 무슨 경금이 어디가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단히 하여튼 이 편관살에 의해서 살기가 힘든 사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관이 들어왔을 때 편관이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인 것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습니다만 대단히 원칙적이고 의리에 그 다음에 어떤 소신 이런 것, 그 다음에 보수적이고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대단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편관의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자기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게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떨 뽑아 제고에 박는 사람들. 이렇듯이 이런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답답해. 그래서 이 편관을 두고 있는 사람을 직장 상사로 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롭습니다. 아랍 사람들. 근데 이 편관들이 어떨 때 기운을 잘 쓰냐면, 기분을 확 내냐면, 우리가 회식하러 가죠. 회식하러 가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 기운을 확 쏟아내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해서 이렇게 저 술값을 카드로 쭉 긁고 온다라든가 말이지 막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제 상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술 한잔 먹으면 취하면은 자기가 싫든 좋든 큰 소리를 내면서 계산을 하지만 이 편관은 말이죠 표를 내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그렇게 볼 수 있어. 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대단히 외골수적이고 냉혈한이 되고 냉철한 어떤 거 아직 진짜 인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관을 놓은 사람들, 대체적으로 편관이 이렇게 잘 작용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져도 우리가 무슨 직업이냐면 군, 검, 경처럼 말이죠. 살생대권을 잡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살생대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군, 검, 경처럼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직업들입니다. 이런 직업들이 있는 사람들은 편관의 기운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이 직업 자체가 편관의 기운이거든. 살이니까 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업상대체를 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이 업상대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아주 강한 칼 같은 거, 침 같은 거, 총 같은 거, 쇠 같은 거 이렇게 잡는 직업들이 있죠.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약사가 될 수도 있고 한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포철에 근무할 수도 있고 인천제철에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현대제철에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듯이 쇠와 관련되거나 이렇게 강한 업상을 놓게 되면 팔자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직장들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무슨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공직 이런 관의 직업이 아닌 일반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등등 이상하게 직업의 이동이 많아. 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잖아. 그렇죠? 직업인데 어떤 직업? 편향된 직업이라고. 편향된 직업. 정해진 직업이 아니라 편향된 직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직업의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듯하게 하나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으면은 그 관은 대단한 자기 어떤 부와 명성을 안겨주는 관인데 관이 예를 들어서 2개, 3개 보인다 그런다면 직업의 이동이 많고 팔자가 좀 곤곤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이 물론 정관도 그렇습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긍부정의 어떤 영향을 양쪽을 다 주는데 한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주팔자를 한번 풀어볼까요? 불러보실까요? 사주 뭐라 나왔나요? 가보에 무진에 임자에 신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다가요. 자, 이 사람이 우리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도 보니까 말이죠. 뭐 여명이 됐든 남명이 됐든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자고요. 관성이 말이에요. 보니까 여명이라고 한번 보시자고요. 여명의 입장에서 임자일주예요. 나의 기운도 대단히 강하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 있고 그 다음에 해자축에 다시 방합이 있죠. 전부 다 수국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렇죠. 수국을 놓고 일간이 임수일간들 신강하죠. 대단히 신강명이라고. 그런데 내가 뿌리를 두고 있고 쉽게 말해서 통곤을 했으니까 대단히 신강한 사주의 여명이 임자일주야. 대단히 고집도 강하겠죠. 그죠? 그런데다가 나를 극하는 걸 보시자고. 보니까 토국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편도 자기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남명도. 그렇죠? 그랬을 때 남편의 기운도 대단히 강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도 목생호 하생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명도 여명 입장에서는 신강해요. 둘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지가 합의돼 있고 위에는 부딪히는 형국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자리에 들어와 있고 여명은 여명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남편이 예를 들어 제일 오지가 아니라 월주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편관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랬을 때는 신강명이라도 남편이 남편 자리에서 그걸 하니까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받아준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임자인데
남편의 기운이 지금 여기 왔다고 우리가 보시자고요. 응?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랬을 경우에 이 기운이 이 나의 강한 기운을 남명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 못하죠? 시주에 오게 되면 그쵸? 이랬을 때는 남편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시하고 경시한다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도 남편이 자리에 와 있잖아. 그쵸? 이랬을 때는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적극적으로 잘 받아줄까요? 아니지. 왜? 나의 기운이 어떻습니까? 남편을 능히 이길 정도로 어때요? 강하잖아. 그런데 무진도 보니까 진은 우리가 이 고지가 뭐라 그랬어요? 수고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수고 위에 올라온 이렇게 토는 뭐야? 물렁물렁한 진흙땅이잖아. 제대로 명은 하겠지만 말을 제대로 들을까요? 안 들어. 그러나 어쨌든 평관으로서 자리에 올라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믿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주를 보니까 이렇다고 보시자고요. 얘 여명이야. 얘 남명이야. 이렇게 병이 충으로 들어와 있죠. 근데 이런 경우 있고, 여기 남명이야. 여기 남명. 여기 여명이야. 이렇게. 뭐 이걸 우리가 바꿔 써보자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요. 이게 남명이야. 이게 여명이야. 여기 남명이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걸 보니까 수가 물을 치는 건 당연한가요? 그렇죠. 수가 불을 치는 건 당연하죠. 수가 불을 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관성이니까 현관이지만 자기 자리에 있다 없다 있지요. 받아준다고 충이 되어도. 그런데 이럴 경우는 어때요? 여자가 남자를 쳐버리는 경우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하극의 일이잖아. 아무리 불이 강해도 물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살지를 못한답니다. 위 경우는 살 수가 있어도 아래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딪힘이 심해서 물론 어느 쪽도 병임의 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심한 부부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이 치는 것과 여명의 입장에서요, 남명의 입장에서 물이 남명의 화를 치는 것은 전혀 틀린 얘기죠. 편관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편관의 우리가 구조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편관이 하나가 반듯하게 작용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성공하는 사주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지금요, 여기 임자고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무진의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 입장에서 이 남편을 보시자고요. 무진은 토지만은 남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한테 와 있죠. 그렇죠?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 이 남편은 쉽게 말해서 정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이 남편은 최소한도 여자에게는 어떤 경제적으로다가 충분히 자기를 하는 남자예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부리를 갖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들은 그래도 해로하면서 잘 살 수가 있는 부부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 이제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정관이라고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은, 정관은 문자 그대로 정해진 관직 이런 의미가 있죠. 정관이라고 한다면은 관이 정해진, 그러니까 직업이 반듯한 이런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어요. 관은 원칙, 소신, 직업, 안정, 의리, 그다음에 간섭, 창견, 이런 골고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정자야 바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입을 하거나 원칙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공직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편관의 공직을 우리는 군, 검, 경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관의 공직은 어떨까요? 일반 행정직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듯이 정관의 어떤 공직의 어떤 마인드, 직업의 마인드는 그냥 반듯한 있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 그러나 군검경은 물론 업무는 합리적으로 하지만 업무 자체가 어때요? 대단히 좀 편향적이잖아요. 그렇죠?
좀 아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하는 반면에 이렇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막 굳이 우리가 나눠본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의 기상, 그래서 올곧은 어떤, 그리고 반듯한, 그리고 아주 정확한 이런 어떤 신사답고 이런 기상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관을 극하는 놈이 있어. 식상 중에서. 그렇죠? 무엇일까요? 식상이잖아. 그렇죠? 식상 중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상관이라고. 이 상관이 정관을 아주 강하게 극설을 해. 예를 들어서 편관이 아주 나쁜 흉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식신이 들어오면 식신이 제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편관이 있어도 식신이 원국에 있거나 식신에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 육친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심리적 어떤 관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오는 데 비해서 정관이라고 하는 사길신, 그렇죠? 사길신 자체를 사주 내에서 원국에서 상관을 놓고 있다, 또는 상관에 운이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상관은 정관을 극설하더라, 해치더라, 이런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주팔자의 상관을 보게 되면은 정관이 망가진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상관, 상사집 개가 죽으면은 문상을 한다 그러죠? 상관 견관이라 그래. 여러분, 정관이 개가 죽으면 문상 가잖아.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가잖아. 그쵸?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듯이 이렇게 상관이, 그런 얘기가 상관 경관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관이 무엇을 본다고요? 정관을 보는 것. 그렇게 되면은 상관은 정관을 극설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관은 제가 뭐라 그랬나요? 전에부터 상관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직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떤 일들을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직신이야.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무언가가 착각이야.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착각이들은 착각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관이 들어오면 법도 소용없어. 편법살인 거야. 편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진이 되었던 아니면 연주가 되었던 어떤 그런 운이 되었던 대운이 되었던 상관의 운이 놓여있다 그러면 그날, 그해, 그년, 그 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수성하셔야 돼. 상관을 봤다고 한다면 일단 도망가시고 봐야 돼. 안정을 취해야 돼. 근데 상관을 보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이 상관이 뭐야? 상관이 감성계잖아. 그렇죠? 감성계고 양의 발산의 영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신사에 가면 이것을 도화라고 얘기를 하고, 기분이 어때? 상관이 들어오면 뭔가 될 것 같잖아. 욱시욱시욱시 하잖아. 왜? 감성계를 발동시켜서 뭔가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이 들어오면 멈춤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펼치려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 직장 그만두고 다른 데서 옮겨야지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여자하고 말고 다른 여자하고, 아니 다른 남자하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오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남편이 또는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쉽게 말해서 집을 나가거나 조금 이렇게 창업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때 있을까요? 상관의 운이랍니다. 그래서 상관이 들어오면 일단 이 상관이 사직을 하게 하는데 무엇을? 자기 직업을, 직장을. 근데 이 직장은 나한테 관이잖아요. 그렇죠? 바른관인데 정관의 직장이잖아. 이 직장을 상관이 어떻게?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표 쓸 때 아무 때나 쓰는 줄 알아요? 사표 쓴 해를 잘 보라고. 상관의 해예요. 상관의 달이고. 그래서 상관이 들어오면 일단 요망한 것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자, 그러면 내가 법원에 제소를 한다 이거야. 뭐 쉽게 말해서 그러자고. 요즘 이혼이 많으니까 이혼 소송을 냈어. 나는 이기고 싶어. 근데 이기고 지금을 판가름할 때 그 일진을 상관이 들어와서 나한테 이길까요, 질까요? 왜? 관을 치셔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진을 본다고 했을 때 상관이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관을 흐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과 관련해서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 경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은 정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관이. 근데 여러분 사주팔자예요. 정관이 형, 충, 형, 해파 없이 아주 유기하게 하나 잘 올라와 있죠. 정관이 예쁘게 올라와 있는 사람 치고 직장이 시시한 직장인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성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양명지원굴에서 우리 삶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관성은 그 근본을 정착시키게끔 하는 직업이거든. 직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관이 잘 발달된 사람은 직장도 반듯하답니다. 근데 정관이 아무리 반듯해도 정관이 여러 개로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려있어 중중하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정관이 정관으로 작용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고단하긴 마찬가지예요. 편이 많아서 고단한 거 아니에요. 정관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 그랬어요. 라는 얘기는 아무리 좋은 사길신이 많다고 해서 사길신이 많은 것만큼 많을 좋을까요? 아니에요. 편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그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관을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됨됨이가 합리적이고 반듯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 여러분이 욕할 수도 있어요. 저를. 저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 걸지 마세요. 공직자는 시간이 가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을 받지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쉽게 말해서 갑질의 대명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나서서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철밥통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변동, 변화, 체인지에 익숙치 않고 원치 않아. 왜? 내가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둔재가 돼서 나온답니다. 천재도 공직사에 들어가면 둔재가 돼서 나와. 그런데 그렇듯이 이 정관을 놓게 되면은 변동이라든가 어떤 변화, 여기에 어때요? 둔감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태의 화신이야. 나태의 화신은 굉장히 게을러. 여러분 정관을 놓은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정관의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신사라고 있어요. 신사하고 이 정해가 대표적으로 우리 육식갑자에선 정관의 대명사들이에요. 반듯한 사람들 많죠. 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지장간에 보게 되면 사무경 병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해무갑 임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청간 지지가 이렇게 안명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해와 신사는 반듯하게 이렇게 육식갑자 중에서 정관을 반듯하게 놓은 사주팔자 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사일주와 정해일주는 사람이 어때요? 듬직해. 점잖고. 함부로 나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정해일주의 정이 뭐예요? 동물로 보면 새잖아. 새. 그렇죠? 새의 주작을 낳잖아. 여기는 주작을 낳았으니까 정해일주는 말이 많아. 말이 많은데 그 말이 딱딱딱딱 끊어짐이 없어. 그냥 다변이야. 왜? 식상이 절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그건 어려운 용어고 정해를 놓은 사람들, 신사를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변동변에 둔감하더라. 왜? 정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게으른 사람들이 많어. 정해나 신사일주들이. 실제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정해나 신사를 놓게 되면은 어머니가 그러지 매일 너 좀 씻어라, 너 좀 나가 놀아라, 너 좀 빨리빨리 해라, 방 좀 치워라.
이러잖아. 정리정돈 좀 해라 그러잖아. 같은 학생이라도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학생이라도 아주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건 멀쩡한데 잘 씻지 않고 게으르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 그렇죠? 이게 정관을 너무 그렇습니다. 왜? 정관은 뭐야? 행동이 빨래 안 빨라요? 이거잖아. 애엠이잖아. 나리님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변동, 변화에 좀 둔감하더라. 이것이 단점이에요. 근데 단점이라고 해서 요즘 시대에 보면은 뭐 슬로우가 대세인 요런 시대에 보면 또 멋있지 않아요? 또 변호사는 빨리빨리 가야 될 것도 없고 빨리빨리 해야 될 것도 없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관을 놓게 되면 사람 됨됨이가 느긋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관도 많게 되면 어떻다고요? 부정적이다 편관이 들어와서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점잖하던 사람들이 편관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표리부동해져. 속이 아주 은큼해져 버린다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점잖고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뒤에 들어가서 은큼한 짓들 하는 갑질들이 많잖아. 그쵸? 왜? 정관이 혼잡되거나 정관이 들어온 해, 정관을 잘 놓은 사람들이 정관이 들어온 해,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성격 변화가 나쁜 쪽으로 바뀌게 돼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하여튼 사람들의 원칙적 어떤 사람들의 올바름을 이끄는 자율계, 그 다음에 우리가 편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여튼 원칙주의자고 자기를 억제하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한데 비해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편관은 타인을 굉장히 의식을 해. 그리고 조직적 측면에서 굉장히 하여튼 자신을 조직에 넣으려고 하는 데 비해서 정관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면 스스로 하려고 하면서도 스스로가 이게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 능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뭐 뉴욕의 어떤 무슨 흑인 할렘가에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물이 들고 어떤 사람은 잘 헤쳐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관상이 발달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죠. 반달 가위를 들고 착착 눈썹을 만진다거나 분가루를 바른다거나 전화로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죠. 그죠? 왜? 관성이 깨지면 말이죠. 그런 행동들을 잘 한답니다. 편인이 발달하고 관성이 깨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요. 좀 결례된 행동들. 그래서 관성은 우리 인간들의 행태를 올바르게 묶어주는 좋은 십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걸 한번 볼까요? 정관이 48자를 한번 좀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정미. 그래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정미, 무신, 개축, 을묘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니까 이 사주는 여명이 됐든 난명이 됐든 보니까 이렇게 여명이라고 보시고 무게가 합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관이 지금 딱 하나가 들어와 있어. 이렇게 정관이 하나 들어와 있고 여기다 보니까 편관이 하나 놓여 있고 여기다 편관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관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성의 기운을 강하게 받는 사람이에요. 관성의 기운. 그러니까 육체는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이 무게 정관으로 합의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추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편관이 쉽게 말해서 지지의 축 이것이 편관으로 들어와 있죠. 다시 편관으로 들어와 있죠. 어떤 남편들이에요? 남편은 편관이 많은 남편들, 이런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좀 까칠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일찍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한 번 아픔이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식신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렇죠? 식신이 편관들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식신제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간이 합의 동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성, 즉 관성, 정관, 관관. 그러나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편간의 기운으로서 성공을 기원하기를 무지무지 바라는 사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육친의 기운을 우리가 따지지 말고요. 이 사람의 심리적 관점에서, 육친의 관점이 아니라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관이 드러나 있으면 어떤 출세에 대한 야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